로마 제국의 분열과 비잔틴 제국의 탄생. 395년에 로마 제국은 분열됩니다. 3세기경부터 로마 제국은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과 외부의 게르만족 침입으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을 동서로 나누는 테트라키라고 하는 사분할 통치체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테오도시오스 1세가 죽은 후에 로마 제국은 동로마 그리고 서로마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라벤나가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476년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라는 명칭은 후대 역사가들이 사용한 이름이고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로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의해서 건설된 콘스탄티노플은 전략적 요충지이며 골든 혼이라 불리는 황금의 뿔과 포로스 해협에 위치한 이 도시는 자연적인 방어벽과 인공 성벽으로 보호받았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개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특히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했으며 비단, 향신료, 금, 은이 주요한 교역품이었습니다. 동로마의 화폐 솔리두스 금화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로 평가받았습니다. 농업이 제국 경제의 근간이었으며 농민 병사를 지원하는 제도인 테마 제도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동로마는 기독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아 동방 정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이콘과 모자이크 예술이 비잔틴 예술의 핵심이며 하기야 소피아는 기독교 건축의 최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과 행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문화와 언어는 그리스화되었습니다. 그리스어는 제국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기독교의 신학과 결합되어서 비잔틴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크 시모스 컴페서는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고전 그리스 문학, 수학, 과학 등이 교육되었습니다. 성인 숭배가 중요한 신앙 형태였으며 성인의 유물이 제국 전역에서 존중받았었습니다. 히포드롬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차 경주는 비잔틴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종교적 축제와 함께 황제 행렬도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습니다. 결혼은 그리스, 서로마와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부 집창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은 교회의 축복 아래 이루어졌으며 결혼식은 종교적 의식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동로마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지만 황제의 가족이나 상류층 여성들은 종종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테오도라 항우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특히 당시에 의학과 과학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오리바시우스와 아이기나폴 같은 의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외교는 비잔틴 제국 생존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혼동맹, 외교적 선물, 첩자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비잔틴 제국 자체가 전략적, 지형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로마 제국은 지방을 군사 행정구역인 테마로 나누어서 농민 병사를 조직하고 자급자족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 자급자족 체제는 제국의 장기적인 생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슬라브 민족, 특히 러시아의 키릴 문자와 동방 정교회를 전파하며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에 많은 학자와 문헌이 서유럽으로 유입되며 르네상스의 촉진제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의 행정 및 군사 체제를 개성하고 강력한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슬람 문명, 이슬람 세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번성했었던 이유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종교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모든 무슬림이 형제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는 부패한 귀족 사회를 비판하며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이는 당시 피지배층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지하드는 초기 이슬람 정복의 동력이 되었으며 종교적 사명감으로 정복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지도력과 그 이후의 초대 칼리프들, 후계자들이라고 하는 칼리프들의 전략적 통치는 이슬람 제국의 기반을 탄탄히 했습니다. 아부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등의 초대 칼리프들은 영토 확장과 행정체계 정비에 기여했습니다. 아랍 기병대는 빠른 이동과 전략적 기동으로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했습니다. 당시의 비잔틴 제국과 사산 페르시아 제국은 오랫동안의 전쟁으로 쇠약해져 있었고 이슬람 세력이 이를 이용해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는 이미 상업 중심지였으며 이슬람 제국은 초기부터 무역로를 지배하며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한 인두세였던 지즈야는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슬람과 아랍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랍과 이슬람은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랍은 민족적인, 언어적인 정체성에 기반합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로 언어는 주로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아랍인이 무슬림인 것은 아니며 아랍에도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존재합니다. 이슬람은 종교적 정체성을 기반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민족이 믿는 종교입니다. 무슬림, 즉 이슬람 신자는 아랍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인, 투르크인, 동남아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페르시아, 인도,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아랍은 이슬람의 첫 전파 지역이었지만
이후에는 다양한 비아랍 민족들이 이슬람 문명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인이나 투르크인도 이슬람 문명의 한 주축인들입니다. 이슬람은 중세 유럽이 암흑기를 겪던 시기에 과학, 수학, 의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쿠란과 예언자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는 학문 탐구와 지식 습득을 장려했습니다. 8, 9세기에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에서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인도 과학서적을 아랍어로 번역했습니다. 이슬람 문명은 다양한 문명을 통합하며 기존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이븐 시나의 의학 정전은 중세 유럽 의학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병원의 설립과 약물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이슬람 문명입니다. 알카와 리즈미는 대수학, 알제브라를 발전시켰으며 그의 이름은 알고리즘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체계는 인도에서 받아들여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천문대를 설립하고 별과 행성의 위치를 기록한 알마게스트를 번역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태양과 달의 궤도 계산, 달력 계산 등으로 항해와 시간 계산에 크게 기여한 것도 이슬람 문명입니다. 알라딘은 화학 실험과 증류법을 발전시켰으며 광학 이론에서 빛의 반사굴절을 연구한 이븐 아라이삼은 근대 광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이슬람 문명은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의 지식을 보존하고 번역하여 유럽 르네상스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랍어를 통해서 유럽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히포클라데스 등 고대 학자의 지식을 다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건축은 돔과 아치, 모자이크 장식 등으로 세계 건축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학에서는 잘 알다시피 천일 야하인 아라비안 나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이슬람 제국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역망을 확립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향신료, 비단, 유리, 도자기 등 다양한 교역품이 오갔습니다. 이슬람은 과학과 문화를 통해 인류 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중심의 역사관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저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